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특히 우리 인간이랑 우리 사촌격인 영장류들 말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의 뇌는 왜 이렇게 클까요? 이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몸 크기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은 또 어떻고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뇌 혼자서 다 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비싼 기관을 진화시킨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먼 과거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바로 그 거대한 사건이 있었던 때로 말이죠. 자, 보세요. 6,600만 년 전입니다.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덮치면서 공룡의 시대를 끝내버렸죠. 말 그대로 대재앙이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 대부분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이라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사라진 세상, 그곳은 우리 조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작았던 포유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프리카의 나무 위에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며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당연히 새로운 생존 방식, 즉 새로운 진화의 압력이 생겨났겠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뇌가 왜 그렇게 커졌는지에 대한 아주 설득력이 있는 가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미스터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뇌가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커진 이유가 험난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녀석들과의 관계, 즉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복잡한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려다 보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로빈 덤바라는 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영장류의 뇌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심폐질의 크기랑 그들이 이루는 사회 집단의 크기가 정확히 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뇌가 클수록 더 큰 무리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은 다 뇌가 큰가? 싶으시죠?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버팔로 떼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큰 무리를 짓지만 뇌 크기랑 무리 크기 사이에 별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장류가 만든 사회가 뭔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회의 성격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장류의 사회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특별했길래 뇌까지 커져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아주 재미있는 침팬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한쪽은 힘없는 하위 계급 침팬지 벨, 그리고 다른 한쪽은 힘세고 못된 우두머리 수컷 록입니다. 이 록이라는 녀석이 맨날 벨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연구자들이 벨에게만 몰래 음식이 숨겨진 곳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록이 또 뺏으러 오겠죠? 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그냥 음식 위에 털썩 앉아서 숨겼어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록이 힘으로 밀어내니까 다음엔 록이 딴 데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록을 속여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리려는 시도까지 하죠. 점점 머리를 쓰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 둘의 싸움은 그냥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 두뇌 싸움, 말 그대로 지략 대결이었죠. 벨이 한 수 두면 록이 그걸 간파하고 역으로 이용하고, 그럼 벨은 또 다른 수를 생각하고, 이건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 수를 예측하려면 끝없는 심리전과도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의 허점을 어떻게 찌를지 고민했던 거죠. 방금 벨과 록이 보여준 이 놀라운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존재도 나처럼 생각과 의도, 감정을 가진다는 걸 이해하고 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추측하는 능력이에요. 바로 이 능력이 복잡한 사회, 즉 정치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마음이론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럼 이 무기를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생존이 걸린 정치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커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 즉 강력한 동기였던 거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모여 사는 동물은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놈, 암수 한 쌍이 사는 놈, 수컷 하나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놈, 다양하죠. 그런데 영장류, 특히 침팬지 같은 경우는 여러 수컷과 여러 암컷이 함께 사는 다수 수컷 집단을 이뤘는데 여기에 뭔가 아주 특별한 복잡함이 한 스푼 추가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동물 사회에서는요, 서열, 간단해요. 제일 싸움 잘하고 힘센 놈이 짱이죠. 하지만 영장류 사회는 달랐습니다.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머리를 잘 써서 동맹을 만들고 판을 읽는, 즉 정치를 잘하는 녀석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영장류 사회에서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느 가문 출신인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신뢰를 쌓고 한마디로 사회적 지능이죠. 어때요? 듣고 보니 우리 인간 세상의 정치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마치 범생이가 학교에 인기 있는 불량 학생의 뺨을 때렸을 때 반 전체가 넋을 잃고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영장류들이 자기들 사회의 서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을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영장류 사회는 복잡한 정치 게임의 장이었고,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더 똑똑한 뇌가 필요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죠. 애초에 왜 영장류만 이런 살벌한 두뇌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동물들은 왜 안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먹이에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 조상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과일은 두 가지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첫째,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은 고칼로리 음식이었죠. 아까 말했던 그 비싼 뇌를 굴릴 연료가 충분했던 겁니다. 둘째, 먹이를 찾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그 덕에 남는 시간이 많았고 그 자유 시간에 뭘 했겠어요? 바로 사회활동, 즉 정치를 했던 거죠. 실제로 영장류는 하루 시간의 무려 20%를 이런 사회활동에 쓴다고 해요. 이게 바로 강력한 진화의 엔진이 된 겁니다. 정치를 할 시간이 많아지니 더 똑똑한 뇌가 유리해지고 뇌가 똑똑해지니 정치를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끝없는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결국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정치 게임의 역사는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서로 돕고 신뢰를 쌓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동시에 편을 가르고 내 편만 챙기고 상대를 속이는 이기적인 모습들까지도요. 이 모든 게 바로 그 머나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게임을 잘하기 위해 이렇게 발달한 거라면 지금 21세기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제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